그러면 대표님이 보시기엔 그럼 우리가 보통 뭐 반도체가 강할 거다 혹은 2차 전지가 약할 거다 이런 섹터에 대한 예측을 좀 많이 하잖아요. 대표님이 보시기엔 올 한 해 강할 가능성이 높은 쪽과 약할 가능성이 높은 쪽은 또 혹시 어떻게 보세요? 저는 기본적으로 테크 쪽 비중은 테크 45에서 50%는 무조건 넣고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요.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영업이익 비중이 상당히 커요. 맞아요. 그래서 그 두 개 회사를 하면은 영업이익 비중이 무려 40%입니다. 26년에 지금 추정 기준으로 그래요. 그래서 그런 건데 지금 시총 비중으로 보면 저는 이제 시총 비중을 삼성전자, 하이닉스 이렇게만 보지 않고 삼성전자, 삼성전자 우선주, 또 삼성물산 좀 광의로 보고 싶어요. SK 하이닉스, SK 스퀘어. 여기까지 보면은 거의 41.5% 정도까지 지금 와 있어요. 그 영업이익 비중이 한 40% 금년에 날 건데. 절반이죠. 네. 그런데 거기에 이제 소부장들 있잖아요. 네. 그런 거 치면은 절반 해봐야 뭐 중립 정도로 넣은 그런 비중밖에 안 되는 거예요. 그렇다고 보면은 나머지 비중들이 막 쭈그러들잖아요. 막 축소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2차 전지가 아니겠네. 저는 2차 전지 ESS에 대한 시장의 기대에 비해서 저는 좀 평가절하하는 사람이거든요. 그래서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릴게요. 네, 알겠습니다. 일단 삼성전자, SK 하이닉스 하면 우리가 작년에는 HBM이었다면 올해는 이제 D램, 레거시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지금 가격이 천정부지로 지금 솟구치고 있는데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어느 구간까지 우리가 올라가는 것을 예측하고 대응을 해야 되는지 혹시 그 범위를. 저는 이런 거죠. 제가 이제 애널리스트를 하고 리서치 헤드를 했던 입장에서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그 캐파에서 나오는 영업 레버리지를 조금 봐줄 필요가 있겠다. 지금 시장에서 이제 컨센서스라고 하는 수치가 있고 그렇죠. 또 아주 공격적으로 보는 수치들이 있잖아요. 공격적으로는 이제 해외 IB들이 이렇게 많이 보는 거고 우리나라에서도 뭐 KB증권이나 이런 데서는 조금 강하게 보는 스타일이 있는 거고 그런데 어쨌든 컨센서스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공격적으로 보는 데는 뭐 노무라 같은 데는 뭐 상당히 지금 강하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런데 강하게 보는 쪽이 아마 맞을 가능성이 있을 거다. 그 오히려? 정도로 영업 레버리지를 더 생각을 해줘야 된다. 영업 레버리지라는 게 뭡니까? 비용이 있으면은 고정 비용 깔고 가는 게 있고, 가변 비용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. 또 고정 비용이라는 거는 뭐 매출 늘어난다고 해서 뭐 가격 올린다고 해서 늘어나는 비용이 아니잖아요. 근데 가변 비용조차도 볼륨이 늘어나면은 가변 비용이 많이 늘어나요. 그죠? 한 개 생산할 때하고 100개 생산할 때하고 재료비가 다르잖아요. 전기 쓰는 것도 다르잖아요. 근데 지금 올라가는 거 보면 볼륨이 올라가서 올라가는 비용이 얼마나 클까라는 걸 생각할 때는 야 이거 지금 가격이 올라가서 올라가는 거잖아. 마진이. 그러면 지금 고정 비용도 거의 고정 그대로고 가변 비용도 볼륨보다는 가격 때문에 올라가는 거니까 가변 비용조차도 안 올라가는 그대로고 거의 안 올라갈 가능성이 커요. 조금 올라가겠죠. 그렇죠. 많이 생산해달라고 하니까. 많이 생산해달라고 하고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또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영업 레버리지를 좀 생각하면서 계산을 한다고 하면은 지금 컨센서스보다 삼성전자의 경우에 더 많이 나올 수가 있다. 상단에서 공격적으로 보는 컨센서스를 보고 따라가는 게 맞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저도 이제 듣고 보니까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본 적은 없는데 가변 비용까지 움직이지 않는다면 결국엔 지금 제품의 가격이 더도 올라갈수록 삼성전자, SK하이닉스는 그냥 뭐 다 떨어지는 거예요. 그렇죠. 마진율이 다 지금 남는 그런 구조임을 생각을 해보면 진짜로 또 앞서 또 이야기한 게 2분기 YOY가 엄청 또 충격적으로 아마 서프라이즈급으로 나올 텐데 그것까지 감안을 했을 때는 여전히 상반기에는 테크주들이 좋을 가능성이 확실해 보이네요. 그래서 제가 이제 슬라이드를 이제 의식주주 유튜브에서는 하나 그려가지고 이제 곧 올라올 텐데 이게 그림을 제가 그렸는데 삼성전자 제일 왼쪽에 있잖아요. 저 밑에 이렇게 D램이라고 해서 전통의 D램 회사잖아요. 아까 말씀드린 캐파의 D램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시장이 좋아지면 삼성전자가 상당히 혜택을 받을 거다라는 거고 SK하이닉스는 가운데 제가 HBM 리더라고 썼어요. 이렇게 양 회사를 이렇게 써놓고 오른쪽에 마이크론을 이렇게 놨습니다만은 제목이 이겁니다. 메모리라고 하면 상당히 여러 가지 반도체를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까? 뭐 D램도 들어가고 그 안에는 뭐 당연히 HBM이 있으니까 들어가고 낸드도 맞아요. 마이크론 뭐 보세요. 주가가 뭐 올라가는데 거기만 올라가나요? 샌디스크, 웨스턴 디지털까지 엄청나게 뛰잖아요. 이게 뭡니까? 다 메모리예요.
야, 이건 메모리 세상에 온 거 아니야? 그럼 메모리는 누구야 1등이? 삼성전자잖아. 그러니까 첫 거래일에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는 약간의 좀 혼조권을 보였는데 그러게요. 그 하위단의 샌디스크라든지 웨스턴 디지털 같은 경우에는 거의 폭등 아닌 지금 폭등을 했기 때문에 또 이 또한 이걸 연결고리를 긁어보면 결국 삼성전자가 우위에 있을 수 있다. 그걸 보니까 제가 이제 진짜 승자는 메모리 3사라고 생각을 맞아요. 하는 거예요. 자, 작년 1년 동안 이렇게 보세요. 그러면 오른쪽에 이제 이 그림이 있는데 브로드컴, 엔비디아 많이 올라왔다고 하는데 뭐 49%, 31% 이 정도 오른 거예요. 올랐다가 그러네요. 좀 많이 네. 밀렸으니까. 네. 근데 보세요. 마이크로. 하이닉스 372니까 272% 오른 거고 마이크론도 251%, 삼성전자 그렇게 굼뛴 삼성전자도 이제 136%예요. 어제 오늘 올라가는 거 보세요. 그렇죠. 상당한 이게 내공 아니겠습니까? 맞습니다. 거의 뭐 우리 상당히 지금 강하게 올라가는 탄력이 지금 붙는데 너무 급하게 올라오니까 야. 이게 참 이게 지금 어려운 것 같아요. RSI를 네. 제가 오늘 오면서 봤더니 RSI가 80까지 왔어. 과매수. 삼성전자가 RSI가 80으로 올 때가 있네요. 그렇죠. 과매수 국면, 과열 국면에 그렇죠. 들어와 있어요. 그러나 이게 금방 꺾일 것 같지가 않다.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왜냐? 삼성전자하고 외국인 지분율, 하이닉스 외국인 지분율 이렇게 보면은 아직도 낮다 이런 생각을 낮다. 했어요.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 지금 52% 어딘데 그리고 하이닉스 53%인데 이게 과거에 1년 전이에요. 1년 전에 좀 많이 올라갔을 때 56%까지. 아, 그렇죠. 맞아요. 그때 여름 전에 맞아요. 올라가기 전에 맞아요. 내려오기 전에 맞아요. 그 뒤로 막 줄창 파져가지고 삼성전자가 지분율이 50.0%를 깨고 내려갔었어요. 50% 깨져서 뭐 네. 어쩌고저쩌고 말 많았잖아요. 네.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하나 그림을 보여드릴게요. 네. 제가 자 이걸 하나 보시면은 지금 이 위에 24년 뭐 7월 전에 여기가 56%대였어요. 근데 지금 어딥니까? 여기 삼성전자가 파란 건데 52%인데 하이닉스도 쭉 올라와서 54에 근접은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이 올라가는 이 화살표를 두 개를 그려놨는데 네. 하이닉스는 하이닉스대로 삼성전자는 더 많이 올라갈 여지가 있을 정도로 외국인이 지금 비워놨다는 거예요. 외국인들도 지난 2분기에 실수했는데. 제가 그래서 제 의식주주 게시판에다가 외국인 너네들 실수한 거야. 우리나라 너무 얕봤지? 그치. 한번 겪어봐. 아니 지금 메모리 3사의 세상으로 가고 있는데 메모리를 비워놓는 게 말이 됩니까? 글로벌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도 한국의 메모리를 지금 안 살 수가 없어요. 그렇죠. 네, 그렇기 때문에 빨리 채워놔야 된다. 이런 생각이에요. 오늘도 어제도 뭐 외국인들은 지금 선물 쪽에서는 이제 차익을 좀 실현을 하고 있습니다. 미리 선물 순매수를 포지션을 땡겨놓고. 많이 빌드업을 해놨었잖아요. 네. 그래서 금요일도 때리고 오늘도 좀 때리고 있는데 다만 현물에서는 계속 사고 있어요. 안 살 수가 없을 거예요.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아마 잠정 실적 발표와 함께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에 대한 이야기를 또 우리는 해야 될 것 같아요. 대표님이 보시기엔 결국 뭐 디램과 레거시만 보면 워낙 좋은데 여기에 HBM까지 잘 되면 삼성전자는 더할 나위 없이 지금 좋은 구간 아니겠습니까? HBM4는 또 어떻게 보세요? 저는 HBM4에 있어서 시장이 뭐 제대로 생각하는 것 같다. 주가로 보면 말이죠. 최근에 저는 뭐 지난 3분기부터 삼성전자에 대한 비중 확대를 더 얘기를 했습니다. 그전에는 제가 1년 내내 SK 하이닉스 하이닉스만. 제 친정 모건 스탠리에서 재작년 추석 전에 그때 뭐 12만 원 매도 추천할 때 그 다음 주부터 저는 방송사 돌면서도 저기 반성문 쓸 겁니다. 이렇게 했잖아요. 그 뒤로 바닥주 쭉 올라가가지고 엄청나게 올랐어요. 그래서 많이 오른 가운데 뭐 삼성전자로 이제 바꾸는 그런 계기가 됐던 생각은 HBM4에 있어서 삼성전자의 전략과 그리고 기술력이 맞아 들어갈 거다라는 생각에 기반했어요. 그래서 HBM4에 있어서 지금 나오는 얘기를 보면은 스펙이 더 좋다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. 네, 그게 엔비디아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딴 데서도 또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.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그게 뭐 기계라는 게 뭐 여기 가서 테스트할 때 다르고 저기서 다르고 이렇게 하겠습니까? 항상 고르게 나올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신문에서 이렇게 뭐 프레스에서 보도하는 거 같이 지금 될 거다. 다만 이제 가격 정책을 어떻게 갈 거냐. 그런 거에 따라 가지고 이제 HBM4 시장에 있어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그 마켓 포지셔닝이 어떻게 바뀔 건지가 조금 이슈가 될 건데 오히려 또 SK 하이닉스 쪽에서는 뭐 최근에 HBM4 관련돼 가지고 큰 뉴스들이 별로 없어요. 맞아요.
없어요. 맞아요. 이상하지 않습니까? 그런 면에서는 지금 시장에서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 게 아니겠느냐. 다이버즈 같이 올라가기는 올라가지만 이 올라가는 강도가 다르지 그쵸, 않습니까? 좀 느껴지잖아요. 예, 그래서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를 봐서 HBM4를 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조금 뭐 HBM3까지는 늦었지만 4부터는 좀 앞서가는 거 아니겠느냐. 뭔가 이제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뭔가 근거가 마련됐다 이렇게 저는 보고 싶습니다. 삼성전자가 과거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. 한참 힘들 때 삼성전자 앞으로 잘 되려면 뭐 파운드리 쪽, 비메모리 쪽이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깔려 있었는데 이쪽도 지금 슬슬 이제는 적자를 좀 탈출하는 신호가 조금씩 잡히고 있다고 그래요. 그래서 제가 이제 주말에 쭉 이제 기사를 보다 보니까 이런 이제 화면이 있어가지고 제가 캡처를 하나 해왔어요. 헤럴드 경제에서 나왔던데 보니까 비메모리 부분의 기대 요인들이 이게 보세요. 지금 한 개가 아니잖아요. 그렇죠. 상당히 여러 겹으로 지금 쌓여 있어요.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기대를 슬슬 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. 그래서 이번 이제 분기 뭐 실적 발표를 하면서 컨퍼런스 콜이 이제 있다고 하면은 거기서 뭐 비메모리 관련되는 것도 물어볼 가능성이 커요. 높죠. 예. 적자 이제 탈출하는 거냐. 그렇죠. 그러면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할 건데 거기서 좀 이제 힌트를 좀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고 저는 요거가 또 재밌어요. 세 번째 보면은 자사 HBM4 베이스 다이를 양산한다. 이게 뭐 삼성전자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삼성전자에 오면은 베이스 다이부터 해가지고 HBM 갖다 놓고 뭐 쏙캠도 갖다 놓고 어드밴스드 패키징까지 다 가능하잖아요. 원스톱 서비스가 다 가능하다. 상당한 이 역량 아니겠습니까? 그런 점에서는 SK 하이닉스하고는 또 스펙트럼이 좀 다른, 스펙이 다른 그런 회사인데 어쨌든 비메모리 쪽에서 이런저런 좋은 뉴스들이 지금 계속 밑에서 밑에서는 지금 발생을 하고 있다. 그래서 곧 이제 적자를 탈피하고 흑자 쪽으로 좀 돌지 않겠냐. 그리고 장기적으로도 뭐 TSMC 따라가면 좋죠. 그렇죠. 그래서 그 시장 점유율 조금씩만 잡아와도 밸류에이션이 달라질 거예요. 밸류에이션이 완전 지금은 TSMC 밸류에이션이 저 하늘나라 가 있잖아요. 우리는 아직 이제 저 밑에 있는데 그게 좀 달라질 거다. 그렇다고 하면은 지속적인 리레이팅 이런 게 가능하고 지금 RO이라는 걸 보면 삼성전자 26년, 27년에 20%대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. 그렇다고 보면 더 올라가면 더 좋죠. 그렇죠. 예, 그러면 밸류에이션 리레이팅도 이어질 수 있다. 다만 주가가 너무 급하게 한다. 이런 생각인 거죠. 방향에 대한 고민은 대표님은 안 하시는 것 같고 대신에 속도에 대한 문제만 우리 구독자분들이 본인의 포트에 약간 녹여서 고민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보면은 TSMC 같은 것도 밸류에이션이 지금 포워드로 봤을 때 28배로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. 삼성전자 11배예요. 아직 멀었네요. 물론 이제 삼성전자는 우리가 반도체만 하는 회사가 아니잖아요. 뭐 그렇죠. TV, 가전도 있고 핸드폰도 있고 통신도 있고 디스플레이도 있고 다 들어있는 이제 복합 이제 IT 기업인 거는 맞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따라갈 여지가 생기지 않을까? 뭐 그런 거죠. 그리고 마이크론이 지금 이익들이 엄청나게 좋게 나온다는 가이던스 때문에 이익치를 갖다 엄청나게 상향을 해버렸잖아요. 미국에서 포워드 PER이 한 자릿수가 나오는 회사 많지 않습니다. 그렇죠. 아주 전통 기업들은 그렇게 나와요. 전통적인 그런 기업들은 한 자릿수, 뭐 자동차 회사, 뭐 이런 회사들은 나올 수가 있는데 IT 회사가 지금 포워드가 8배가 나온다? 말이 안 되잖아요. 그래서 저는 뭐 지난 금요일 날 미국에서 마이크론이 저렇게 주가가 10% 엄청 왕창 올랐지만 저걸 보세요. 8이라니까요. 8. 그럼 미국의 S&P 500의 지금 선행 PER이 얼마입니까? 22배, 23배잖아요. 그 대비 아직 모르고. 그렇죠. 나스닥 PER 봐도 나스닥도 선행 기준으로는 한 32배. 32배인데 지금 8배예요, 8배. 나스닥 보면 더 많이 나왔네. 나스닥은 저는 많이 올라와 있다고 생각해요. 여기 왼쪽 보시면은 브로드컴도 34, 구글도 30. 딱 그 수준만큼 엔비디아 27요 근처예요. 그 M7들이 뭐 나스닥보다는 조금 더 위로 가 있는 이런 느낌이 좀 있죠. 엔비디아 빼고. 엔비디아는 오히려 조금 많이 내려와 있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인 거.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GPU하고 TPU를 얘기할 때 누가 하나 올라가면 누가 하나가 줄어드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느낌인데 저는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게 AI 칩의 생태계가 오히려 저변이 확산될 거다. 이런 얘기예요. 우리 D램 제가 계속 우리가 갑이 되고 있습니다. 그렇죠. 무슨 얘기야? 안 쓰이는 데가 없는 거예요. 그렇죠. 그러고 뭐 클라우드 하는데도 탑 티어만 있나요? 세컨 티어들도 막 들어와가지고 이제 디스카운트로 막 팔려고 막 갖다가 쓸 거 아닙니까?
저변이 엄청나게 확산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면은 저는 뭐 이쪽 그 M7 서학개미 가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. 우리나라 들어와서 네. 우리나라 진짜 여기 핵심 기업들이 여기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